복대리 정말 출제 잘 됩니다. 근데 출제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리 파트는 기출지문을 잘 정리하면 맞춰야 하는 파트입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복대리는 어떤 경우냐면 예컨대 갑이 주소는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게 쟁점이 소재가 어딘지를 아셔야 합니다. 을에게 수권행했어요. 을에게 수권, 대리권 줬어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에요. 자, 예컨대 여러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은데 그 업무를 누구한테 맡겼다? 을에게 맡겼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내가 너를 신임하기 때문에 너한테 한 거야. 그러면 을이 직접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할 겁니다. 매매라면 매매 계약을 이 사람이 나서서 하기에 희망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정 등이 발생해서 본인이 직접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직접 못하는 경우, 직접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 안타깝지만 그래. 그럼 당신이 뭐 사정이 있으니까 숙권행위를 철회하겠죠.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숙권행위 철회했다는 얘기는 내부관계, 이인관계도 종료를 시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숙권행위 철회가 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돼요. 대리권 소멸되면 더 이상 을은 이제 갑을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리권 소멸됐는데 숙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 소멸됐는데 처음에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됐는데 을이 딴 맘을 먹고 대리행위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 129조가 문제됩니다. 그냥 흐름을 봐주십시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구나. 이게 129조입니다. 자, 숙권행위 철회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을이 갑을 찾아서 제가 직접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래요? 이제 변호사님 저한테 맡겼다고 하면 내가 변호사님 일을 잘하니까 맡긴 건데 그럼 또 내가 직접 못하고 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당신이 좀 잘 아는 사람,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는 조심한 게 뭐냐면 수권을 해결하고 이 사람을 빼고 새로운 제3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거냐? 저한테 그래도 당신이 그럼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틈나는 데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걸 지켜볼 수 있다. 그럼 잘 됐다. 내가 어차피 다른 사람 뽑더라도 그 사람이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장변, 당신이 직접 하진 않더라도 당신이 복대리인 하나 선임해. 대신에 당신이 이 사람이 잘하는지를 지켜봐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다? 복대리인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대리인 선임하는 그런 경우지, 임의 대리면. 이 사람을 빼면 복대리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대리인의 지점이에요. 그런데 개념상 뭐냐면, 자, 을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을이, 즉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 자신의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어차피 내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잘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대리권 유지하면서 뽑아.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지 살펴보면서 일 처리 진행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리권을 유지하면서.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이제 복대인 선임한다? 대리인이,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사람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대리인이 아까 을이었죠. 갑, 을, 병에서 을이 권한내에서는 두 번째 문제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병이. 이게 복대리인이다. 이 개념은 반드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암기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포인트는 하나. 누구의 이름을 선임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을 선임합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선임하지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선임하면 복대리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대리인인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선임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다. 아셨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시험에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 맞는 지문이고, 복대리인은 병은 누구를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한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합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또한 복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복대리인은 뭐라고 했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인은 110조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의의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71쪽 자습서 아예 방가리 1번 이하에 제가 출제 지문을 실었습니다. 자, 요건. 요건은 뭐냐면,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권한사에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을 갖춰야만이 뭐가 된다? 권한 내에서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그런데 이 요건과 관련해서 복대리인 선임 요건 있겠죠.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눈다. 뭐다? 임의 대리와 대리권이 있는데 제가 아까 법정 대리권에서는 이 파트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정 대리권. 법정 대리인이겠죠.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먼저 선임 요건이에요. 선임 요건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예를 가셔야 합니다. 임의에 대해서 원칙. 자, 금지다. 예외.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 허락.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권한내다. 이런 예외 사유를 갖추지 않고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면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권한을 벗어나면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복대리인 선임 요건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본인의 허락을 얻었거나 허락이나 승낙을 얻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경우만 권한 내에 해당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럼 법정 대리는 자신의 책임하에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다. 원칙 예외로 나누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는 이와 달리 그냥 자신의 책임에 선임할 수 있어요. 사유 불문하고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유 불문하고 이유 묻지 않고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유 불문하고 선임할 수 있다. 이거다. 이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세팅으로 시키셔야 합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왜 임의 대리는 이렇게 원칙 예외로 나누는데 복법은 그러냐?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신뢰관계가 바탕한 거예요. 그리고 임의 대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기 싫은 말이죠. 아까 찾았잖아요. 제 사정에 있어서 못합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죠? 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사업자 계약했는데 제3자 하청을 해서 제3자 하는 것에 싫어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느낌을 받으신대요. 하청 금지. 왜냐면
이 사람 잘한다고 생각해서 맡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 잘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하십시오. 임의 대리는, 왜냐하면 본인은 이 사람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선택권이 무시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하고 부모 사이에 친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법정 대리 입장에서도 자기가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제3자한테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차이점은 그런 데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 요건과 여기서 법정 대리 차이점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요건, 임의 대리 복대 선임 경우는 원칙, 복인권, 복대리 선임할 권한이 없다. 잘 나옵니다. 예외적 언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냐면 예컨대 본인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아니,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죠.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선임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임의 대리에 본인, 임의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인 이렇게 나오면 항상 선임 요건을 갖췄는지 요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요건이 뭐였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 내에 해당돼요. 그럼 복대리인 선임 자체는 요건을 갖추면, 예외 요건을 갖추면 복대리인 유효하게 선임됐다. 그러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상대방과 거래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복대리인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된 거죠. 임의 대리인의 예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대리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이 유효 상대방과의 거래를 행위하게 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돼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복대리인의 잘못으로. 그 경우에 임의 대리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거예요.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거래를 행위를 했어요. 상대방과. 근데 그게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임의 대리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에서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했어요. 의무 부과. 어떤 의무가?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선임 과정이나 아니면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을 할 때 감독할 의무가 있다. 잘하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선임할 때 이 사람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뽑아놓고 왔을 때 복대리인이 거래행위를 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의무가 있고, 이런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국은 과실이 있다 그 생각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죄입니다. 이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그런 표현. 그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때 어떤 소재다? 임의 대리인 경우다. 그리고 유효하게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전제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요건,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는데 뽑았다. 그 자체가 무권 대리가 행위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책임인 거고요. 이거는 예외 요건을 갖춰서 복대리인 선임 자체가 유효한데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상대방과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임의 대리인의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에 어떻게 책임을 지냐 그 탐색하는데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그게 출제 포인트 하나입니다. 반대로 법정 대리는 일단 요건을 뭐 예외 요건 뭐지 나눈 게 아니라 사유를 불문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대신에 책임에서 원칙이 나와요. 원칙은 자기 책임이다. 이 말 얘기는 복대리인을 네가 뭐 선임 감독 잘잘못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복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이 손해보게 되면 무조건 책임입니다. 과실,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아까 사유 불문하고 뽑는다고 했잖아요. 복대리인은. 근데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사유를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뭐요?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 불문하고 뽑을 수 있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사유 중에 잘 살펴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뭐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 얘기는 과실이 있을 때야만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은 좀 이 사유 불문하고 요건에 있어서는 사유를 불문하지만 책임과 관해서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법정 대리인 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감독성에 책임이 있다. 임의 대리인, 다시 정리하면 임의 대리인은 선임 감독성이 됐다. 즉 선임 감독성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복인권에 제한 없다. 즉 임의 대리인은 예의 사유,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사유 불문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신에 원칙은 그 행위에 대해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걸 뭐라다? 자기 책임하에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가 자기 책임하에 그래서 법조문에는 자기 책임하에 선임한다. 본인 책임하에 대리인만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사유 불문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건 효과 봤는데 요건 봤는데 자습서 7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건 나왔고요. 1번 항에서 추가할 게 있습니다. 자,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승낙일 때 명시적인 승낙도 있지만 묵시적인 승낙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승낙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의미 있는 판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대리의 목적인 밑줄 그었죠?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즉 본인이 임의 대리인에게 숙고행위하는 과정에서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원치 않는다. 반드시 네가 해야 한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승낙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려고 함으로써 누굴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그 취지는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것 아닌가? 항상 본인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맞아. 본인의 이익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본다? 대신에 승낙이 있다. 묵시적 승낙의 개념을 동원해서 복대리인 선임 권한을 부여하지만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 중에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Q.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대리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문 자체에서 이건 묵시적 승낙이 가능한 거다. 묵시적 승낙 가능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이게 요건이거든요. 특별한 사정은 뭐냐면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겠죠. 지문 자체에서 답을 준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은 타당하다. 다음,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거 반대로 그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리인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시적 승낙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무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아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컨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분양업입니다.
이제 분양 업무는 대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행업자는 다 똑같이 왔습니다. A급, B급, C급 있고 건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능력에 따라서. 자, 같은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자, 퀘스천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은 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겠죠. 복대리인 선임 못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다. 법정 대리인 부득이한 사유는 뭐와 연결된다? 선임 감독사의 책임을 진다. 원래는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면 책임의 정도가 낮아진다. 이제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기본적인 패턴이죠. 효과와 내려서는 선임을 했어요. 자, 권한 내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출발점 뭐냐면 권한 내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권한에 서 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있겠죠.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 그 권한 내에서 선임했어요. 그러면 무권대리가 아니란 얘기죠. 권한을 벗어나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권한 내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아니다. 출발점은.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대리권이. 자, 첫 번째 쟁점은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면 이 대리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소멸되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냐? 유지된다. 계속 대리권이 유지된다. 대리인의 복대리인을 그 권한 내에서 선임하더라도 본인에게 수여받은 대리권은 유지된다. 그러면 이 대리권과 이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 대리권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 둘의 관계는 주종관계다. 주종관계. 그 얘기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정리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선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냐? 아니다. 유지된다. 복대리인의 대리권 운명은 대리권 종속된다. 대리인의 대리권도 유지되고 본인의 복대리인의 대리권 유지되는데 그 관계는 주종관계다. 그 얘기는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운명 예컨대 범위나 대리권의 범위나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나 존속은 대리권에 종속된다. 즉 대리인의 대리권이 이만큼이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이만큼이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 여기서 대리권 소멸 사유 좀 볼게요. 자, 이제 갑이라고 할게요. 여기 을이라고 할게. 갑이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견, 파산되면 소멸되죠. 그러면 당연히 소멸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개념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은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런 의미죠.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대리인이죠. 본인의. 그러면 을이 사망, 성년, 후견, 파산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대리권이 소멸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다? 을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인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관계. 복대리인의 개념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현명지 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 요건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된다.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거다.
그게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 배웠잖아요. 이 패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인, 상대방. 즉 대리인이 상대방과 본인의 이름, 이 대리인,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지속시킨다. 그 대리제도 개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 관계. 자,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 패턴이었죠. 본인과 내부 관계, 원인 관계가 있고 외부 관계 수권행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 이건 수단이에요. 수권행위는 대리 효과 지적 계속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법적 효과가 대리된다. 그럼 본인과 대리사 관계는 원인 관계 돼요. 원인과 구체적 유임이냐, 고용이냐, 도금이냐 보고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가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일정한 고단 범위 내에서 복대리인이 생긴다. 복대리인 선임이 지금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선임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계약관계가 존재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률은 본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같은 내부관계, 즉 본인과 대리 사이에 이임관계가 있으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이임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제한다, 간주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서 같은 내부관계 존재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대리 사이의 원인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관계면 이인관계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주의무사항들이. 근데 본인과 복대리는 어떤 연관관계 없어요. 지금 계약관계 없어요. 하지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런 원인관계가 이인관계면 똑같이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도 이인관계가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 표현인 겁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야만이 맞출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죠. 원대리인이 120조를 위반하여 복대리인의 선들. 즉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위반의 사실은 결국은 임의대리인이겠죠. 임의대리는 원칙 금지되고 예의적으로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유가 없으면 무권대리가 됐잖아요. 그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알 게 뭐냐면 126조의 표현대리 문제인데 126조 표현대리 문제가 요건은 어떤 요건이냐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자, 잘 쓰겠습니다. 기본 대리권 존재. 그런데 권한을 벗어난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이러한 이유가 있어야만이 126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126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요하니까. 그럼 기본 대리권에 이제 없으면 126조가 적용 안 돼요. 그런데 원대리인이, 자,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선임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죠. 요건을 갖추면 유권 대리가 되는데 즉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위반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무권 대리를 했다는 얘기는 120조 위반은 무슨 의미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그럼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무권 대리가 얘기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126조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에는 설사 120조 위반을 해서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기본 대리권으로 봅니다. 판례는. 그 이유는 뭐냐면 120조를 임의대리인이 120조를 위반하여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임의대리인 직접 했을 때 만약에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126조가 적용되는데 임의대리인이 편법을 써서 허락도 없이 복대리인 선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한을 넘는 행위인 경우에 126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하게 되면
복대리인 선임해서 임의대리인 직접 한 거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표현대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십시오.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결론하면 임의대리인 나오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 이 표현이 나오면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십시오. 임의대리인 나오고 그 다음 원대리인 또는 이게 원대리인이겠죠. 복대리 나오면 126조, 129조 즉 표현대리 적용 가능성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사이에 이제 함정을 놓습니다. 아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게. 예컨대 129조는 뭐냐면 대리권이 있었다가 대리권이 소멸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행위예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했으니까. 하지만 대리권이 있었다가 대리권이 소멸된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무권 대리지만 129조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경우, 선의 무과실의 경우는. 이 패턴이에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출발점은. 대리권이 소멸되고 그런데 대리행위를 했다. 옛날 대리인이. 그 경우에 12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대리권 소멸되게 했어요. 자, 이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선임은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리인 대리권 소멸 후에 이미 된다? 이거는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된 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원대리인이 원대리권 소멸 뒤에 복제한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129조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되는 겁니다. 하지만 애시당초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129조가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원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본인이 직접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129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상대방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똑같이 표현대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페이지 73쪽에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4번에 5번에 요 표현을 잘 보시는데 특히 4번과 관해서 4번에 방가로 4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뭐뭐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됐다. 형과부하 치르십시오.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예의적 사유가 있는데 예의적 사유가 없이 선임했을 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좀 이해하는 게 어렵겠지만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즉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있다입니다. 자, 그 자체로 다 선택해라.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요건이 뭐죠?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방가로 5번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페이지 74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11년 동안 나온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페이지 74를 보면 크게 가와 나로 나눠졌습니다. 가는 유권대리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나는 방금 한 요 내용과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유권대리의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예컨대 갑으로부터 갑 소유 X토지의 매도대리권. 이게 매도대리권이 계약 체결권입니다. 수요받은 을은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는 이미 대리인이죠. 대리권 수요받았으니까 갑을 대리하여 병과 X토지의 매매를 체결했다.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이제 배웠던 효과들, 유권대리 효과들을 하나씩 묻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낯설고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강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풀어보십시오. 직접 풀어보시고 다시 복습하면서 다 답은 이 질문들이 이미 다 했습니다.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구글에 검색을 하십시오. 찾는 연습, 시간이 좀 들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편하게보다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억이 됩니다. 소화가 되고요. 다만 이제 8번만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만 보겠습니다. 자, 설명했던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갑이 본인이에요. 그리고 을이 상대방이고 항상 이렇게 써주십시오. 대리가 나오면 쓰십시오. 임의 대리인, 뭐 유권이다, 유권 대리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유권이죠. 을이 병이죠. 을이 대리인이고 죄송합니다. 상대방입니다. 매수인이에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문을 읽을 때 편합니다. 을이 즉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대금 전부 지급 이 의미를 뭐죠? 매수인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에 따라 누구한테 본인에게 매매 대금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한 겁니다. 채무 이행. 이 채무 이행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될 수 있냐? 그 의미는 계약 체결권 내에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냐? 그 매매 대금은 중도금, 잔금도 있죠.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은 결국은 매매 대금 수령 권한이에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면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병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이행했어요. 그 채무 이행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냐를 묻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사람에게 매수인으로부터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 대금을 전부를 수령할 대리권이 있냐. 근데 이 사람이 계약 체결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 지금 매도 대리권 수령 때문에 계약 체결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대리권보다 계약 체결권 그 안에는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 얘기는 을이 수령한 순간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 얘기는 병이 을에게 대리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은 마치 병이 갑에게 채무를 이행한 효과가 된다. 지금 결국 병은 갑에 대해 채무를 이행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매매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얘기는 갑은 또다시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이런 지문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출발점이다? 유권대리다. 비교롭게 나중에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일 때는 채무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무권대리일 때는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적 무효잖아요. 효력이 없으면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권리의무 관계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채무 이행이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뭐가 나오냐? 부당이득이나 아니면 불법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미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복습하시면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직접 하시길 원합니다. 자, 쉬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